이번에 총선 패배의 이유는 뭐 윤석열 때문이다, 한동훈 때문이다, 국민의힘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모든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시아투데이 오늘 사설은요, 선거사범 등 수사와 재판 신속 엄정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당선된 의원이 무려 27명에 달하고 무려 2,000명의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과 경찰에 무더기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위반자도 여럿 있다고 한다. 검찰과 경찰은 여야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법원도 피고인과 선거법 위반자의 재판을 질질 끄는 최악의 재판은 없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재판 지금 2년 지나서 받고 있습니다. 원래는요 6개월 안에 빠르게 1심 결과 나야 되는 것인데 이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2년이 지나버린 선거법 재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다 임기를 마치는 상황인데요. 이재명은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FC 사건 등으로 재판 중인데 심지어 100만 원 이상 벌금형만 확정돼도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출마도 제한된다.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받았는데 대법원 판결에 운명이 달렸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도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았다. 당선돼서도 불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역할은요, 국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벌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늦출 것인가, 여기에만 모든 에너지가 쏟아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22대 총선이 최악의 총선, 국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에 선거사범이 2,000명이라고 하는데요. 딸의 불법 대출 의혹 양문석, 그리고 뭐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혐의 김영동, 불법 선거운동 의혹 정준호 민주당 당선자, 김준혁, 뭐 이화여대생이 성상납 논란, 김준혁 등등등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신속한 수사와 재판이 관건입니다. 정확한 것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결과가 나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선거법 위반이 왜 심각하냐면요, 결국 돼야 될 당선자가 되지 못하고 되면 안 될 후보가 이런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서 당선이 됐다는 거면 그럼 당연히 심각한 것이죠. 선거사범과 범죄자를 수사하면서 검찰과 법원이 정치권에 휘둘리거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압승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찰과 검찰이 눈치를 본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특히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윤석열의 이 검찰과 경찰은 절대로 여당, 야당, 정권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으면, 이번에 180석의 민주당이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은 확실하게 유죄를 줘야 된다. 이번에 이화영의 그 대북 송금 수사도 마찬가지의 예시죠. 뭐 김성태, 뭐 그리고 이화영이 뭐 검찰 내에서 술판을 벌였다? 웃기는 소리죠. 말이 됩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모든 언론이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이화영을 회유시키기 위해서 술판을 벌였다? 그게 말이 다 되는 소리입니까?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검찰이 거짓말하고 있다. 이화영이 더 신뢰할 수 있다. 우리 이화영. 이렇게 하고 있죠. 민주당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대장동 변호사를 포함해서 13명으로 정치검찰 조작 특별대책단을 구성해서 끝까지 이화영 지키기, 이재명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검사도 탄핵하겠답니다. 결국 이 피고인 당선자들, 선거법 위반자들은 검찰 수사를 끝까지 방해하고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반발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자기들한테 불리하면 검사를 탄핵하고 판사를 좌표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단호하게 신속,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바로 설 것입니다. 이번에 총선 패배의
이유는 뭐 윤석열 때문이다, 한동훈 때문이다, 국민의힘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모든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재명, 조국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고 불공정한 재판을 받아서 질질 시간이 끌렸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사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선거는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말이 안 됐던 거예요. 그들은 이미 그 극성, 개딸이라고 불리는 극성 지혜들 사이에서 모든 것이 다 옳은 말이 되었고, 이 나라의 검찰과 이 사법 시스템을 그냥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보다 더 공정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검찰은 절대로 이 권력에 굴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수사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요, 항상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냐?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말이죠. 이번에 정진석 의원의 새로운 비서실장 낙점은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불렸던 소통, 정무 기능을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3년의 임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3년의 임기 동안 당이 대통령을 버리고 독자적인 노선을 간다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선거에서 이기는 길이 아니라 선거에서 완패하는 길로 간다는 겁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더 성공하는 대통령, 성공하는 정부로 후에 평가받을 수 있도록 당과 지지자들, 시청자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뭉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론이 계속해서 나오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저와 여기 계시는 우리 아투TV 시청자분들은요, 오히려 이런 힘든 상황을 함께 목소리를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통령 용산의 구원투수로 첫 번째 여의도 비서실장이 임명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과 정무에 대한 강화의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진석 의원은 국회 부의장 그리고 전 비대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위기의 상황에 상당히 능하다,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일보 언론인 출신이다 보니까 언론계에 빠삭하고 국회 부의장 출신으로 국회를 꿰고 있고, 심지어 이 정당까지 아우르는 경륜, 소통, 언론 감각이 모두 보유하고, 그리고 너무나 어디 튀지 않고 조용하게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건 120점짜리 비서실장 임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이전에 그 이관섭, 김대기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 관료 출신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런 강점이 있으면서도 또 단점이 확실히 보이는 이러한 인선이었다면, 이번에 정진석 의원의 새로운 비서실장 낙점은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불렸던 소통, 정무 기능을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라이스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개인적으로 정진석 의원님 됐으면 좋겠다, 이게 참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이 소통 능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과의 소통 능력,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소통이라는 방면이 꼭 영수회담으로만 나와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대통령이
민주당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는, 오히려 먼저 제안하는 모습, 이런 것도 소통 능력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죠. 특히 민생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나온 그런 이제 윤석열표 개혁들이요, 사실 대국민 설명이나 추진 시기 등에서 문제가 좀 나오기도 했고, 일부의 이런 인선 역시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다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캠프 시절부터 응원을 했던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 의대 개혁과 관련해서는 제가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용과 방향은 옳을지 모르겠지만 그 시기가 아쉽다. 이런 점을 어떻게 보면 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런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강점이 좋아, 빠르게 가 였다면 그러한 그 추진력을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필요했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낙점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원희룡 후보 그리고 장제원 후보의 경우에는 또 지금 이제 본인 각 개인이 꿈꾸는 이런 이제 길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런 고려점을 판단했을 때 이번에 비록 낙선을 했지만 그럼에도 오히려 낙선했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을 수 있는 정진석 의원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적임자다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충남 공주 태생이고 육선 의원이고 그 충남지사를 지낸 고 정성모 의원의 아들이 바로 정진석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도 충남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정진석 의원은 사실 그 대통령 나서기 전에 검찰총장이 퇴직하고 여러 명을 이제 만났을 때 그때 정진석 의원을 만나가지고 사실상 처음으로 윤석열 당시 이제 전 검찰총장에게 대권에 나서라, 대권에 도전하라 이렇게 조언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또 두 사람이 나이가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고향 친구로 지내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단순한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몇 년간 정말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 겪어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아니 영수회담 하자면서 왜 이렇게 미숙하게 처리하냐, 지금 민주당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오늘 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원래 오늘 그 이제 영수회담에 대해서 이재명 당 대표와의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 대한 이제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그 양측의 실무회동이 전격 취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준호 민주당 비서실장, 당대표 비서실장, 그리고 한호섭 정무수석의 이 영수회담 준비회동이 오늘 3시에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호섭 정무수석이 이제 교체가 된다는 이유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아니 영수회담 하자면서 왜 이렇게 미숙하게 처리하냐, 지금 민주당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용산에서는 당연히 이유가 있죠. 아니 우리가 지금 인선이 다 끝나고 영수회담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요, 영수회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수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지,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로 영수회담으로 우리가 뭘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다면
그걸 가져오는 대신하여 뭐를 내줘야 하는지, 이러한 선제 조건들이 고려되지 않고선 그저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일방적인 민주당과의 소통, 영수회담에 나서라, 이걸 응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보다 치밀해져야 되는 거고, 보다 정치적으로 이번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일방적으로 대통령실이 취소했다라고 하지만 조금 더 천천히 이번 일에 나서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동이 영구히 취소된 게 아니라 이번에 오늘 모이기로 한 회동이 취소가 된 것이고, 아마 조만간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회의들이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게요, 총리를 임명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이재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해요. 아니, 왜 곧바로 이렇게 비서실장, 정무수석을 발표를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이재명 대표에게 초청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정무수석을 빨리 임명해서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예 영수회담을 취소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제안했기 때문에 난 약속대로 영수회담 할 거다. 그런데 정무수석을 이제 통해서 영수회담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교체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새로운 정무수석을 임명해서 준비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해서 정무수석 이번에 인선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영수회담을요, 단순히 정말 이 언론의 압박에 의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주도해서 만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임명해서 그 일을 맡기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홍철호 의원의 이 임무가 뭐냐? 상당히 중요한 임무라는 거예요.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필요한 걸 가져와야 된다는 건데, 그런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과제가 뭐냐? 국무총리 인선입니다. 총리 인선. 참 안타까운 게요, 총리를 임명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이재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선거는 국민의힘이 치렀지만 책임은 대통령이 진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시키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영수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끝까지 만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총리를 임명시키기 위해서는 이재명이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결판을 짓겠다는 겁니다. 아마 순서는요, 총리 인선은 영수회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총리 지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입니다. 정말 민주당이 하라고 한 총리를 일찍 지명하던가, 아니면 이재명과 영수회담을 통해서 결판을 내놓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동의에 따라서 총리를 지명할 것인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같았으면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은 만나지 않겠다예요. 근데 만나지 않으면 지금 일 처리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참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내놓은 결론, 영수회담을 통해서 결론을 내놓겠다는 것이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과의 관계도 더 설득하고 소통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